저는 최근에 마트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장 볼 때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도대체 이걸 얼마를 주고 사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유가, 환율, 또 농산물 가격, 소비자 물가 등락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근원 물가는 안정 추세를 가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물가가 뭐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뭔지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또 우리도 소비자니까 그러니까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참 많이 세상이 변했다라는 걸 요즘 들어서 느끼는데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 과일 가게에서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한테 죄송해서 못 팔아서 품목을 뺐다고 죄송해서. 이럴 정도로 과일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그리고 예전에 망고가 굉장히 비싼 과일이었잖아요. 망고 비싸죠. 근데 요즘에 망고 보면 꽉 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요? 워낙에 사과나 배나 이런 국내 과일이 국내 너무 과일이 비싸졌기 비싸니까. 때문에 오히려 열대 과일, 수입한 과일들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질 정도로 아마 다들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좀 물가가 어떠냐? 조금 전에 근원 물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에너지하고 음식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들을 이 가중평균해서 산출을 하는 게 이 근원 물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2.8%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월, 3월 달에 3%로 오릅니다. 3.1%까지 갔다가 석 달 만에 지금 4월 달에 2.9%로 약간 꺾인 듯 보이지만 여전히 3% 안팎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원 물가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난 4월에 근원 물가가 2.2%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전 달을 보면은 2.4%, 그리고 지난달에 2.2%, 그러니까 0.2%포인트 살짝 좀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로 따지면 3% 안팎의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2%대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서 그래서 근원 물가는 좀 괜찮다, 살짝 둔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물가라는 게 내가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부분을 같이 봐야지 이렇게 물가가 단순히 꺾였다고 체감하기로 물가가 괜찮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어요. 통계청에서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가계 실질 소득이 뭐 1년 전보다도 1.6%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게 내가 버는 것보다 가난해진 거잖아요. 이게 의미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제가 뭐 경제전망서를 이제 작년에 뭐 냈을 때 그 하나의 키워드로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문장을 던졌었고 뭐 방송에서는 그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그 문장 썸네일로 조회수가 4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저랑 같이 기획을 한 방송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것은 제가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모두라는 표현은 5,200만 국민이 모두 가난해지십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제의 3대 주체가 있죠.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평균적으로 가난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도 가난해졌죠. 기업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가계니까 가계도 평균적으로 가난해진다라는 말씀인데 물론 이 말씀 드리면서 종종 나는 통장에 월급 더 꽂히는데 왜 자꾸 가난해진다고 그래요? 라고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물건 가격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뭐죠? 명목 소득은 늘지라도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소득 명목 소득은 늘어날지라도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24년 들어서 1분기 명목 소득은 1.4% 늘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3%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1.6%로 오히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득이 얼만큼 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년 전에는 10,000원짜리 가지고 순대국밥 사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죠. 근데 지금은 10,000원짜리 가지고 내면 순대국밥 못 사 먹어요. 11,000원이 돼서. 1,000원 더 주세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의 바게닝 파워, 구매력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도 같이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가구의 실질 소득이
1.6% 하락했다는 얘기는 5천만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모두가 가난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던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모두가 가난해졌다. 그것도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가 또 대출 이자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럼 소득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소득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기회를 드리고 어떤 희망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린 거지 이것은 그 팩트를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